그리고 이 친구 섹터도 좋은데 시가총액도 낮아요. 1100억밖에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이제 공모주가 또다시 왕창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떠한 공모주가 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용!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 하나가 있었죠. 바로 세크입니다. 세크. 세크는 신영증권에서 진행한 기업이죠. 그리고 경쟁률도 잘 나왔기 때문에 증거금이 무려 2.1조 원이 몰렸고 균등 배정 수량은 1.5개인데 저기릿은 약간 운이 나쁘게도 한 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한 주당 만원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분들 전부 다 2개 받으셨길 바래요.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용! 마지막입니다. 자,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 무려 4가지나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오는지, 어떤 섹터인지, 그리고 요즘 핫한 섹터가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포함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킷 헬스케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SK증권과 KB증권이고요. 청약일은 23일부터 24일, 공모밴드는 13,000원이 상단, 아직까지 공모가는 미정입니다. 자, 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인가? 바로 AI 기반 개인화 재생의료 기술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FDA 포함 16개 국가의 글로벌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이 뭐하는 기업인가? 당뇨 같은 게 걸리면 발 조직이 괴사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걸 보통 당뇨발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AI가 자동으로 모델링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고 그거를 거기에 붙여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봐서 이러한 기계를 통해서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이제 내 몸에 맞는 피부나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죠. 다만 이 기업 재무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장 이후 바로 우선주 및 12에 보통주 전환을 해서 탈피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하죠. 자, 그래서 실적은 어떤가? 일단 작년까지는 적자인데요. 올해는 흑자 전환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크게 성장한다고 말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공모주를 좀 오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실적 예상대로 그대로 가는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진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래소나 이제 뭐 금감원 등에서 이런 식으로 상장하고 그 다음에 예상 실적에서 뭐 10% 이상 차이가 나면은 뭔가 페널티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뭐 다들 그냥 몇십 프로씩 성장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벌써 시간 또 많이 흘렀네요. 과거 파두 사건 기억나시죠? 우리 집 앞에 있는 고깃집보다 돈을 못 벌었던 그 시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페널티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요 기업이 이제 그 달성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예상 실적을 달성을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수요일부터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금액은 SK는 13만원, KB는 65,000원이고요. 배정 수량은 SK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SK증권이 있다면 SK증권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에 나올 테니까 청약할지 말지 화요일에 한 번 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계좌는 기리분들이 없다면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청약 당일에도 만들어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시가총액은 1,8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되는데 1,800억은 이제 아까 보셨죠? 10이나 그런 것들이 발행된다는 거, 그거를 제외하고 1,80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2 같은 게 포함되면 2,00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가총액도 생각보다 크고 유통 물량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뭐 600억, 700억 이 정도나 되는데, 물론 이 의료 AI 쪽이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요거만큼은 세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하지만 기관이 보는 데이터는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기관 데이터 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원일 TNI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청약일은 24일부터 25일, 공모밴드는 13,500원이 상단. 자, 원일 TNI 뭐하는 기업인가? 자, 요 친구 섹터가 미쳤습니다. 수소
에너지. 아니 근데 요즘 뭐 수소가 핫한가? 맞습니다. 수소는 핫하지 않죠. 하지만 LNG 설비 전문 기업이라고 하고요. 수소 저장 및 생산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기업은 수소를 저장하는데 고압이 아니라 저압으로 저장을 하고, 그래서 총을 쏴도 그게 안 터지는 게 장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새로운 섹터가 하나 더 있어요. 도시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개질기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탄소 포집 관련주가 좋았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자면 일단 탄소 포집 관련주 이제 대선에 맞물려서 이제 공약 정책주로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린 케미칼과 에어레인 상승 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탄소 포집 관련주가 등장한다는 것 플러스, 그리고 아까 뭐라고요? 맞습니다. LNG 북극곰이죠. 알래스카 관련 주입니다. 동양철관 또 매우 뜨거운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한때 이 친구도 얼마 전에 상장했던 친구 아니겠습니까? 슬금슬금 올라서 48,000원까지 찍고 지금 살짝 조정받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1일-TI는 북극곰도 관련되어 있고 탄소 포집도 관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야, 이건 섹터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실적은 어떤가? 실적도 흑자입니다. 괜찮은 모습이네요. 그리고 수주 잔고를 보면은 최근 들어 좀 22년, 23년, 24년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수소 산업의 축소로 인해서 수주가 줄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소가 좋아지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때가 되면 실적이 또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TI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간평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요일날 확정 공고가 나오니까 수요일에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 친구 섹터도 좋은데 시가총액도 낮아요. 1100억밖에 안 됩니다. 이 친구는 아마도 우리가 청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동그라미 한번 쳐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나우로보틱스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대신 IM증권, 청약일은 24일부터 25일, 공모밴드는 6,800원이 상단. 자, 나우로보틱스 뭐죠? 맞습니다. 로봇이죠. 사실 로봇은 뭐 항상 옳다라고도 볼 수 있고, 국내 로봇 전문 기업으로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장으로 170억을 조달해서 연구개발, 생산 캐파 확대에 쓰인다고 하네요. 제품 라인업을 보면 다관절 로봇, 자율주행 물류 로봇, 직교 로봇, 스카라 로봇, 로봇 시스템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흑자 전환은 못할 것 같고 내년에는 한다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데이터가 어떤가? 아직까지 뜨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에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요. 화요일에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고, 주관사는 대신과 IM, 대신증권이 대부분입니다. 대신증권으로 청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시가총액도 상당히 낮습니다. 850억. 그렇기 때문에 섹터도 좋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상당히 낮죠. 이것도 우리가 청약을 할 만한 기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가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이제 예상 수익은 커피값에서 점심값 그 정도 사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공모밴드는 21,000원이 상단. 자, 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인가? 줄기세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줄기세포를 3차원 배양하여 인체 장기를 모사하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기업이 요즘 타이밍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얼마 전에 기억나시죠? 미국 FDA에서 이제는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랐었죠? 맞습니다. AI 관련주가 올랐었죠. 야, 동물 실험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AI로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AI 의료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이 오가노이드 기술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드는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동물 실험이 아니라서 이 또한 충분히 관심을 받는 섹터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고 이제 제목을 검색을 해도 이러한 뉴스가 많죠. 동물 실험 폐지, 수혜 기대감 등이 동장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27년까지 적자라고 합니다. 뭔가 당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실적 성장세가 커진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기업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관 데이터를 보도록 하고요. 목요일에 나오니까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낮은 편입니다. 1,300억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 친구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환매 청구권 있는 건 진짜 좋아하거든요. 실패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10%에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마도 청약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거는 한국투자증권 아직도 이럽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보이콧하고 싶은데 여전히 50주 기준 52만원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청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개인 투자자의 마음, 기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데이터 나오니까 그때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많죠.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우리가 또 연속적으로 쉬는 날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미친듯이 몰려온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